건강미의 상징, 탄탄한 종아리와 허벅지. 하체는 전신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몸의 버팀목이 흔들리게 되죠.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배와 그 허벅지 사이에 그 이제 구겨진 그 사타구니라고 하죠. 여기가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제복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 발이 이렇게 좀 붓는 느낌도 들고. 가끔 한 번씩 발목이 좀 안 좋더라고. 그 집에서 내 팥을 어쨌든 이제 많이 걸으면 부으니까. 하반신에 있는 다양한 관절에 의해 우리는 걷고 뛰며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노화나 부상 등의 이유로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일단 뭐 하체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허리 아래로는 다 하체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 방해를 받고 그 자체가 진짜 많은 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체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체가 부실해지게 되는데 하체가 부실해지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체는 계속 우리가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쓰게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좀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하체가 아프면 아무래도 활동도 제한이 걸리고 좀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어디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년의 하체는 노년 건강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꾸 휘어서 걷는데 문제를 만드는 발가락부터 하지의 3대 관절인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까지 모두 관절염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하체 건강에 주목해야 합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관절 건강과 자유로운 일상을 찾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원장. 건강 주춧돌 발을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족부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정한솔 원장. 환자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원장. 엄지발가락이 점차 휘면서 땅에 발을 디디면 통증이 있었다는 홍양화 씨. 젊은 시절 오랜 시간 서서 일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최근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 주위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무지외반증이라고 무지외반증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게 계속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지.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기능성 신발을 사서 신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죠.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후천적 요인에 의한 무지외반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만 1천여 명인데요. 특히 2019년 환자 중 여성이 5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82%에 달했습니다. 현재 여기 그런데 여기 아팠거든요. 아파가 조금 낫고 나니까 지금 이게 이 발가락이 또 아프거든요.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 이것 때문에 걸음을 못 걷습니다. 발 이제 무지외반증 나온 것 때문에 신발을 갖다가 설립 아니면 신지를 못하고 이제 가정생활하기 위해서 엄마들은 밥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발바닥이 아픕니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불편하지. 걷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무지외반증은 발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발이 퇴행성 변화로 엄지발가락이 처음에 시작해서 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 다른 발가락들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같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가락 변형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요. 100m 정도 갔을 때 괜찮았던 환자분들이 한 10m, 20m도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관절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돼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무지외반증은 돌출 부위와 신발의 마찰로 염증이 발생해 통증이 생기는데요. 변형이 온 발가락은 다른 발가락까지 영향을 끼쳐 통증이 심해집니다. 변형 각도와 환자의 불편함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 정해지죠. 보통 발의 모양을 봤을 때 발가락이 휘어지는 증상들을 보통 환자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통증만 가지고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발 모양이 점점 더 안쪽으로 휘어지게 됐을 때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은 15도 이상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 20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휘어진 각도를 측정하고 외형적인 변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돌출 정도와 관절의 운동 범위 등을 진찰합니다. 홍양화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머니 지금 발 엑스레이 찍고 오셨는데요. 지금 거의 35도 가까이 나고 있어서 꽤 심한 무지외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게다가 관절을 크게 보면은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이 끝이. 근데 아예 관절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점점점 더 진행하게 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요 관절을 상하게 만들고 관절염이 와서 아예 이제 발가락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변형들이라 이런 것들은 수술하시는 게 맞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변형이 있으신 게 제일 문제였는데요. 그런 변형이 있으시면은 첫 번째 발가락의 중족 족지 관절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그 통증 때문에 신발 신기를 어려워하시고 불편하시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 변형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그 변형이 점점점 더 진행할 수가 있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그걸 교정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를 안쪽을 밀어 넣을 겁니다. 일단 얘를 이런 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죠. 밀어 넣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정리하고 이쪽에서 가느다란 핀 2개 정도를 고정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 이 발가락도 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 길이도 이만큼만 조금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핀 여기도 하나 또는 2개로 고정하고 끝나고 나올 거예요. 발가락, 요 옆에 발가락은 이제 아픈 거는 괜찮아요? 아픈 거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제일 심한 요 세 번째 발가락이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엄지발가락 옆으로 미니까 인대들이 자꾸 늘어나고 관절염 생기고 막 활막이 좀 붓고 이래가지고 아픈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 교정으로 인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원인을 제거하면 걔네들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족골에 무지외반 교정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교정을 하고 핀 2개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 필요한다면 엄지 발가락 쪽에도 그 교정 각도를 좀 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머님은 수술방 내에서 교정해보고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아낸 후 휘어있는 뼈를 잘라 각도를 교정할 건데요. 다양한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원위 갈매기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뼈를 V자형으로 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수술 과정은 일단 발가락을 휘는 변형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인대랑 그 관절막도 열어줬습니다. 그 과정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로는 절골술을 통해서 뼈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변형이 교정된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핀으로 고정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뿐 아니라 주변의 인대와 근육도 함께 교정해 발의 망가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죠. 수술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은 편인데요. 수술 방법이 발전하면서 절골 범위가 작아져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무지해반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 50대에서 60대 정도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데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을 고정을 해도 잘 고정이 안 돼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치수 더 원래 사용하던 핀보다 한 치수 더 큰 걸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게 가장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휘어있던 발가락의 각도가 잘 교정됐습니다. 뼈가 약해져 있어 회복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6주째까지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보게 되는데요. 처음 2주째까지는 드레싱하면서 드리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신으면서 걸어 다니시면 되고 실밥 뽑고 난 뒤에는 그 신발을 한 4주 정도 더 착용하고 마음대로 이제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초반에 그 통증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할 수 있는데 그 통증은 약이나 그런 걸로 조절을 하고요. 1, 2주 정도는 그 딛긴 뒷때 살짝 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불편한 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 수술된 부위는 이거는 2주 있다가 실밥은 뽑을 거고요. 6주째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할 건데 그때까지 요 발가락 요 사이에 끼는 것도 6주까지는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 떼고 그 이후부터는 신발은 원래 신던 거 신으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예요. 지금 발바닥 지금 통증이 있는 거는 그 피가 났던 부분이 이제 흡수되면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수술 전에는 이 원인인 이 엄지발가락도 아팠지만은 이 양쪽으로 옆에 네 개 발가락 이게 더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4개 아픈 거는 없습니다. 그럼 첫째 마음이 놓이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해요. 결국은 이래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잘했지.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좀 많이 호소했던 편이셨는데요. 그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니까 많이 좋아지셨고 그때부터 보행 연습 잘 하셔서 아마 별 문제 없이 수술도 잘 끝나고 재활도 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행할 때 아직은 좀 통증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셔서 이게 넘어질까 봐 좀 걱정인데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특별하게 뭐 걱정하실 거나 뭐 유의하실 거는 없습니다. 7년 넘게 지속된 통증에 신경도 많이 날카로워졌었다는 홍양화 씨.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발바닥이 저리고 다른 발가락이 아픈 증상은 사라졌는데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술하고 걷기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걷기가 영 편합니다. 그전엔 활동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도 식사하러 가자고 불러도 사실은 잘 못 나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 무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조금씩 한 10분, 20분이라도 차츰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요. 발은 인체의 주춧돌입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걷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이 틀어지고 다른 관절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아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됐는가? 그리밖에 안 됐어요. 톡 뒤에 올라온 제가 삐가 튀 나와가지고 그래 병원에 왔는데 좀 막 이렇게 그런 걷는 게 불편해가지고. 발가락도 아프지만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무릎도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무릎 인공관절을 이제 몇 년 전에 하셨던데 인공관절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인공관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좀 느슨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 통증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에 이제 휘으면서 그쪽에 염증 반응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쪽 아픈 부위를 피해서 걸으려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통증 회피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발을 이쪽에 체중을 원래 여기 실어줘야 되는데 이쪽에 실어줘서 약간 이렇게 걷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릎까지 같이 아파오는 거죠. 이쪽에 체중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중이 다 같이 걸리니까. 일단 발이 지금 교정돼서 지금 여쭤보니까 물론 이제 병원 생활하고 있으면 일상생활 할 때보다 바깥 활동이 적긴 하지만
지금 걸으신 지 3일째 됐는데 무릎도 같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발가락 통증 때문에 무릎까지 같이 통증을 잡아준 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원위 갈매기 절골술을 통해 휘어있는 발가락의 각도를 교정했습니다.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다간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무릎, 허리, 골반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다른 질환이 생기기 전에 잘 치료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제 수술하고 이제 6일 됐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 걸은 지가 이제 한 이틀 전부터 걸어봤죠. 예, 예. 좀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걸을만 하세요? 예, 걸을만해요. 예, 다행이고 예. 보면 사진 보면은 예. 어머니가 수술 전에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아프니까 걸을 때도 이제 발가락 아프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니까 무릎까지 같이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휘어져 있어 아픈 거를 제가 이렇게 일자로 교정시켜 놨거든요. 이쪽 통증도 없어지는 게 이제 걸을 때 무릎도 이제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통증도 많이 줄고 그럴 거예요. 뼈가 이제 교정한 뼈가 붙으려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 해서 가끔 제가 늘 주의는 드리지만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뼈가 부러져 있고 핀이 박혀 있는 상태라서 붙을 때까지는 너무 이제 많이 걷는다든지 무리한 뭐 보행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되고요. 딴 건 없습니다.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 되게 힘든 일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은 뭐 어느 정도 직업생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디 힘든 운동, 힘든 노동 아니면 또 다치지 않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통 깁스나 휠체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3, 4일 후부터 보조 신발을 신고 보행할 수 있습니다. 발과 무릎 통증으로 집 밖을 마음대로 나서지 못했던 윤복선 씨. 이제 건강해진 모습으로 많은 곳을 다니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막 가다가 쉬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많이 안 쉬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운동 많이 하고 싶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 물에 가가지고 이제 또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예. 아래쪽으로 허리 아래쪽으로 어느 관절이 고장나면 결국 그게 모든 관절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고관절이 아픈 사람들 결국 고관절이 오래 아프면 걸음걸이에 문제 생겨서 무릎, 발목이 아파지고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잘못 걷다 보면 발목이나 고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는 따로 볼 게 아니라 결국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관절이 아파도 무릎이랑 발목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관절염 하면 무릎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있다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발목도 그중 하나지만 상태가 악화되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 7년 넘었을 건데 이게 다쳤거든요. 뭐니 발을 삐떡 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1cm쯤 금이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괜찮아 안 아프니까 그냥 다녔는데 가끔 한 번씩 발목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내 파스를 어쨌지 이제 많이 걸으면 부으니까. 발목은 안팎으로 뼈가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곳보다 관절염 발생 빈도가 낮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발목이 아프더라도 이게 발목 관절은 다른 관절하고 다르게 이렇게 끼어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별로 아팠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대가 나갔을 때, 인대가 파열이 왔을 때 발목이라는 관절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깥쪽 인대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관절염이 자꾸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님처럼 관절염이 계속 진행돼서 이렇게 퇴행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에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맞닿아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부상으로 인대가 부상을 입으면서 연골이 손상된 겁니다. 발목에 관절염이 오신 상태인데 관절염도 저희가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다고 치면 어머님은 이제 4등급의 관절염, 거의 관절염의 말기까지 간 상태셔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발목 관절염은 과거 발목 골절이 있었거나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발목 염좌가 반복됐을 때 발생합니다.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가 생기면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나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못하면서 관절염이 악화하는 거죠.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연골끼리 자꾸 부딪혀 가지고요. 뼈가 이제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연골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뼈가 거뭇거뭇 이렇게 멍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관절염이 끝까지 간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 어머님 지금 하려는 수술처럼 관절 유압술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70세가 넘으니까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약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조금 젊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인공관절이 발목에서는 아직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가 최대 수명을 한 10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10에서 15년 뒤에 또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술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관절 유압술이라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인공관절만큼 기능적으로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일단 통증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를 없게 만드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발목 관절 유압술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발목 관절염이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이게 가장 악화가 되었을 때 그때 시행하게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거골에 생긴 골 연골 병변이라는 요 부분이 더 악화가 되면서 관절을 살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관절 연골을 희생하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에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때기를 대는 금속 판때기를 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오늘 그 수술을 시행하면서 두 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 통증은 하나도 없어져요. 네. 대신에 좀 뻣뻣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르막 내리막이 아주 각도가 센 각도를 제외하고는 계단이나 약간의 오르막까지는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조금 뻣뻣하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점이긴 해요. 예, 이거는 여기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안 움직여질 거예요. 그래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발목 관절 유압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데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직접 맞닿을 정도로 상태가 나쁩니다. 심한 통증의 원인이었죠. 지금 수술하고 있는 중간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MRI보다는 훨씬 더 연골 상태가 안 좋아서 발목 관절의 연골이 이제 바깥쪽으로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뼈가 노출된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연골을 추가로 제거하고 이제 뼈하고 뼈를 붙이는 그렇게 진행하면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 유압술은 발목을 고정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수술인데요. 뼈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통증을 줄이는 겁니다. 남아있는 연골을 모두 제거해 수술 부위를 정리하고 발목 관절을 고정해 줍니다. 연골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과 관절을 붙이는 이제 금속판 고정을 할 건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방사선 표시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속판을 이용해 위아래 뼈가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발목 유압술은 수술 후 안정성이 높고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연골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골이 다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연골이 남아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훨씬 뼈가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연골 부분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이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골의 정렬이 지면하고 비교했을 때 10도 정도의 각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90도인 경우가 제일 좋지만 이렇게 80도인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을 한 뒤에 그 정렬을 봐서 만약에 똑바로 되지 않았다면은 종골에서도 절골술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 유압술을 하고 난 뒤에 정렬을 봤을 때 정확하게 잘 떨어져서 특별하게 더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진 않았던 게 이 환자분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혀 생겼던 극심한 통증이 발목이 고정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재활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목 관절 유압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뼈의 유압이 진행될 때까지 이제 기붓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을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거를 많이 하시면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소독과 기부스 이런 걸 유지하시고 6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좀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3개월까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뛰거나 뭐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목이 고정된다고 해서 발 전체가 굳는 것은 아닙니다. 발에 있는 수많은 뼈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수술 전에는 아파가지고 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아요. 통증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수술 잘 됐다 하더라고. 몸이 많이 좋아지면 앞으로 뭐 봉사도 좀 다니고 그러면은 좋아지겠죠.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치거나 뭐 골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삐어서 발목 인대에 불안정성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발목 관절염을 진행하는 거를 좀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는 발목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발목에 통증이 생겼을 때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신 다음에 혹시 이게 발목 관절염의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한 번씩 무릎이 붓고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증상이 조금 좋아지다가 최근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아픈 지는 한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약을 먹고 조금 차도가 있다 했는데 한 20일 전부터 무릎이 자꾸 지금 너무 아파서. 무릎 문제는 노년층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무릎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다른 걸 몰라도 다리가 아프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가는 것도 주춤이 되고 주춤하게 되고 어디 뭐 친구 오라 해도 안 가기가 싫고 진짜 집에서만 뺑뺑 이래 돌면은 또 이렇게 TV 보고 이러면 우울증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통증이 심했던 걸까요?
대부분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게 힘들어지면 관절염을 의심하는데요. 검사 결과 통증의 원인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죠. 무릎에 손상이 좀 심한 사람은 이제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 내려올 때만 아픈 게 아니고 평지도 좀 아파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MRI 같은 정밀 검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MRI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많이 찢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찢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연골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할 거예요. 네, 뭐 관절 내시경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레이저 시술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이긴 수술이에요. 근데 간단한 수술이고 무릎 관절 내시경 혹은 레이저 치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찰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내시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릎 내시경이란 거는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MRI를 촬영했을 때 뭔가 손상이 있거나 이 부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를 복구시켰을 때 환자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관절 내시경이라는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심하게 손상돼 있을 때 내시경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도 6주 이상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골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반월판 연골만 손상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일상으로 3일에서 5일 안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뭔가 손상이 있는데 약이나 주사 또 다른 물리 치료를 하시게 되면 3에서 5년 뒤에 결국 우리가 큰 수술, 소위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또 무릎의 절골술이나 또 줄기세포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관절 내시경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뭔가 손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카메라를 넣어 문제가 되는 부위를 확인하는 것처럼 관절 내시경도 관절 내부에 내시경을 넣어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바깥쪽에 지금 구조물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수술하는 기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이 부위를 우리가 반월상 연골 혹은 반월판 연골이라고 하고요. 위에 보이는 이런 계란처럼 깨끗한 구조물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밑에 보이는 부위도 연골.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부분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바깥쪽은 깨끗하거든요. 이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쪽 구조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 구조물을 보시면 이 사이에 있는 이제 반월상 연골 부분이 이제 이렇게 찢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뭉툭하게 찢어진 부분은 사실은 이제 봉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반월상 연골 찢어진 부위가 이렇게 색깔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색깔 변화가 생기면 봉합을 해도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부위는 이제 다듬는다, 우리가 좀 정리한다,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의 찢어진 부위를 찾았습니다. 내시경이 달린 기구를 이용해 찢긴 연골을 다듬어 줍니다. 내시경을 넣을 정도의 작은 부위에 절개만 하면 돼 회복 기간이 짧은 편인데요. 통증도 적어 회복과 일상 복귀도 빠릅니다. 일단은 수술이 예상했던 대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활동을 줄이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걷는 거, 보행도 가능하시고 꼭 목발을 안 짚더라도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6주까지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조심한다는 게 뭐냐면 양반다리도 안 하고 쪼그려 앉기도 안 하고 이런 특정 동작을 많이 하지 마시고 걷는 거랑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위주로 하시면 제일 회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연골이 손상되기 전인 반월상 연골 손상 때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예. 일상에 제약이 생기면서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는데요. 이제 통증이 사라져 활기찬 일상을 찾았습니다. 부담 없이 어디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진짜 기분이 날아가. 또 수술할 때 좀 무서웠거든. 그래도 무릎이니까. 그런데 그게 피도 안 나고. 저는 무릎 이거 수술을 하는데 3일, 4일 만에 퇴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예민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느낌이 안 좋아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라는 걸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왜 엑스레이를 찍어보냐면 엑스레이가 가장 쉽게 관절의 간격을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MRI나 CT나 이런 정밀 검사는 그 안에 있는 관절의 인대나 근육 혹은 이런 혈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찍는 거지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그 관절 간의 간격만으로도 건강하십니다 아니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일상생활에 느낌이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 뜨개질부터 요리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다는 서범옥 씨.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배와 그 허벅지 사이에 그 이제 구겨진 그 사타구니라고 하죠. 여기가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처음엔 오래 걸으면 아프던 증상이 서 있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어져 부엌에 의자를 놓고 틈틈이 쉬어야 겨우 집안일을 할 수 있었죠. 너무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쑤시는 거예요. 또 무릎 있는 데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장 보고 누워 자고 있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통증이 오니까 이제 옆으로 누워서 또 자다가 또 통증이 오면은 또 너무 심하니까 또 파스라도 붙이면 괜찮을까 하고 파스 찾아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파스로는 안 낫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파스를 붙였지만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자다가 깨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점차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는 건데요.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체중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내원 당시에 고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매우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도 이제 가까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뭐 다 했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내원하셨고, 내원 당시 이제 불편한 점이 이제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일단 주 증상이었어요. 일단 그 외에도 이제 고관절 관절염이 심하다 보니까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바닥 생활할 때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 뭐 바닥 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 탈 때도 계단 오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일상생활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골반과 다리뼈를 연결하는 고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생겨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의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 4천 명으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수술하면 위험하다는 주변에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망설였는데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잘하는 분한테 수술 받고 나면은 원 상태는 아니더라도 좀 좋아져 갖고 다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좀 수술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크게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많이 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픈 지가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이제 진행된 상태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한동안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이제 내원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성 통증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불응, 반응하지 않는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자체가 어쨌든 이제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럼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는 이제 또 검사 결과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관절염 4기라서 증상이랑 다 일치해서 인공관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이 4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뼈와 연골이 많이 손상돼 양쪽에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간에 쉴 필요 없이 집안일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답답했던 침대에서 벗어나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좀 경직된 상태인데 이제 수술받고 도수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유연해져 갖고 좀 움직이는데 좀 편리함을 느낀 것 같아요. 뭐 날씨만 좋고 좀 저기 하면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오고 뭐 쇼핑하고 또 슈퍼에 가고요. 은행도 가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네. 인공관절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재활 치료는 물론이고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며 평생 관리해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동안 다녔지만 이제 검사 겸 왔습니다. 오고 또 원장님 그 검사 말씀을 좀 들으려고 왔거든요. 네. 수술 후 3개월, 6개월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회복 경과가 좋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조금 넘었고 왼쪽 같은 경우는 3개월 조금 넘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현재는 이제 수술한 지 한 3개월이 넘어서 재활도 어느 정도 90% 이상 다 되신 상태고 걷는 것도 뭐 잘 되시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수술 전후 이제 상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고관절이 관절염이 이렇게 심하게 와서 여기 대퇴골두가 이제 골반뼈에 완전히 박혀서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은 걸을 때 시큰시큰거리는 게 있고 고관절 움직이고 벌리거나 모으거나 할 때도 잘 안 되고 아프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상 저렇게 보이면은 이미 이제 관절염이 4기까지 간 상태거든요. 완전 달라붙었기 때문에 뼈끼리 완전 달라붙으면 이제 거의 말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60 이상이시고 4기면 인공관절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하고 이제 양쪽 다 인공관절 했는데 보면 사진처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 길이도 양쪽에 비슷하게 잘 돼 있고 인공관절 자체도 이제 컵이 들어가는 모양도 잘 돼 있어서 수술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환자분께서는 뭐 걷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잘 걸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2주째 거의 각도라든지 보행이 다 가능한 상태라서 퇴원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잘 걸어가는 상태였으면 보통 이제 수술하고 한쪽당 2주를 보는데 이분이 이제 4개월 전에 한쪽을 먼저 하시고 한 달 있다가 반대편을 했거든요. 이미 퇴원할 때도 괜찮았고 현재는 보행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고 통증조차 약간 미미해서 현재는 이제 경과 관찰, 엑스레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어보고 잘 지내시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술 후 저하된 기능을 되돌리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절이 경직되지 않게 가동 범위를 늘리고 부종을 줄여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도수 치료하고 물리치료, 기본 물리치료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오전 오후에 받았는데 좀 받을 때마다 좀 가벼워지는 느낌 있죠. 네. 이제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수시로 멈춰야 했던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는데요. 다리가 아프면서 늘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으며 활동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어렵게 찾은 건강한 일상을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뭐 운동 기구는 없지만 현재는 그냥 걸으면서 아니면은 침대에 누워서 하는 물리치료 받을 때 그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자기 전에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50대, 60대는 아니더라도 이제 70대 좀 넘었으니까 70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좀 더 좋은 건강을 더 다른 또 질환 앓지 말고 이 상태로 생활을 하고 싶어요. 10년 전부터 오른쪽 고관절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진통제로 버텨왔는데요. 최근 통증이 너무 심해져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그막 1년을 못 기다리고 갑자기 걸음을 못 꺾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뭐 계속 한 일주일 집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본 게 아예 점점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 MRI 찍어 보니까
연골이 찢어져 있다 해서 그래 알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 환자분은 이제 원래 오셨을 때 저한테 먼저 오신 건 아니고요. 증상 자체가 일단은 고관절 통증이랑 허리 통증, 엉치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아프면 어떤 의사든 간에 이제 허리가 일단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으로 이제 방문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허리 쪽에 협착증,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1차적인 이제 시술을 받으셨어요. 시술을 받으셨는데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저림감도 좋아지고 엉치 통증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었는데 그 걸을 때 고관절 앞쪽으로 아픈 거는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모든 뭐 수술이나 시술이 그렇듯이 하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경과를 보시는데 나머지는 점점 좋아지는데 그 부분만 계속 증상이 남아서 이제 고관절 자체 문제가 아닌지 해서 이제 저한테 의뢰돼서 제가 진료를 보게 되신 분이었거든요. 진료 오셔서 보니까 뭐 엑스레이는 일단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증상이 이제 고관절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보여주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RI까지 검사해서 이제 수술까지 간 경우였습니다. 비구수는 다리뼈가 고관절로 연결되는 부위에 있는 섬유 조직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된 찢어진 부위를 다듬고 봉합해줬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MRI를 찍었더니 너무나도 확연하게 위쪽에 비구순 파열이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순 파열로 인해서 증상과의 연관성도 일치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비구순이 파열됐다 해서 바로 뭐 수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해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고관절 주사도 하고 조금 더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이 없고 환자분이 여전히 걷는 게 10발자국도 걷기가 힘들다 그러고 일단은 수술로서 그러면 찢어진 비구순을 봉합을 하든 정리를 하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고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비구순이 확연하게 이제 파열이 돼 있어서 그 파열된 부분이 이제 뼈 사이에 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끼면은 그 끼면서 아프기도 하고 끼면서 더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찢어진 비구순을 다시 봉합해서 원래 위치대로 갖다 놓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수술은 관절경으로 진행해 절개 범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관절경으로 파열된 비구순을 봉합하고 염증과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먼저 바로 수술이 아니라 주사 맞고 조금 치료해보자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어머니가 또 이제 반응이 떨어져서 아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좀 보자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비구순을 이제 처리하러 우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어디냐면 이게 대퇴골두에서 허벅지 뼈 머리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찢어져 보이는 게 비구순이라는 조직이거든요. 이게 조금 제가 잘 보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떨어져.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터져 있으면 이게 찢어진 부분이 걸을 때마다 이 뼈에 걸리거나 씹히거나 이 끼거나 해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꿰매준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뼈가 있고 이게 떨어진 게 있으면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꿰매기 위해서 실을 뼈에다 집어넣고 얘를 당겨와서 보니까 이제 당겨오니까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아직 다 붙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제가 2주 지나서 바로 걷자고 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낫더라고요. 각도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한두 달 더 지나면 걷는 게 이제 거의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오늘보다 오늘이 연도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좀 보행 연습하다가 수술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자전거 타는 연습이라든지 해서 조금 다리 힘을 좀 키울 거거든요.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됐으니까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오기 전까진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됐던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건강해질 앞날이 더 기대되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 몰랐거든. 이래 아플 줄 많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 그래갖고 이리 인대가 진짜 연골이 찢어졌었기라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찢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잘 못했고 그럼 와서 일단 수술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정상 생활 하고 싶고 가서 일도 하고 싶고 뭐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딸네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요. 중년의 하체는 노년 건강의 버팀목입니다. 하체 건강이 무너지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요. 혹시 몸에 통증이 있어도 참으면서 병을 키우고 있진 않나요? 내 몸을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초기의 치료에 병의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100세 시대가 한 5년 만에 진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연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내가 100세 시대까지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어쨌든 하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초기 손상을 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활동을 너무 제약한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하시되 과부하가 걸리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무릎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과 발목은 침묵의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 할 때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잠깐 쉬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기존의 정형외과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관절 영역만 조금 많이 부각된 게 사실이었거든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 이제 대퇴골두 괴사 같은 이제 뼈가 망가져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주였는데 고관절 내시경 수술이 아직까지 의사들한테 많이 보편화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술기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접근이 의사들도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그 비구순 파열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관절이 아프면은 기존의 인공관절 외에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고관절이 생각보다 잘 안 낫는다,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 이러면 비구순 파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또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